네, 2부 시작합니다. 지난 1부에서 블로그를, SNS를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걸 어떻게 키우셨는지 초반의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는 또 모험가님께서 좀 더 많이 맞아요. 말씀하실 게 많기 때문에 저는 진행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또 제 이야기도 들으지만 우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제일 처음으로 가주세요. 어떻게 키우는지. 제일 처음. 아까 1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시작은 그냥 편안한 기록이어서 대충 아무거나 꺼내는 기록이었고요. 그게 이제 한 3년 차쯤부터 해서 이제 이렇게 같은 패턴으로 하는 건 너무 지루하다, 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시점이 있어서 그때부터는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애 키우느라고 그 당시에는 강의 같은 게 다 오프라인 강의밖에 없어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을 사서 모으기 시작했죠. 블로그 책. 네, 블로그 관련된 책을 한 10권을 사서 본 것 같아요. 뭐 도서관에서도 빌리고 또 블로그라는 제목만 있으면은 다 빌려오거나 사거나 해가지고 한 10권을 보면서 책에서 말하는 것들을 조금 적용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약간 아이가 이제 그 기관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제 블로그 컨설팅을 받기도 했고, 그래서 일단은 공부를 먼저 했는데 쭉 공부하면서 이제 저는 배운 거는 또 바로바로 실행을 하는 편인데 거기서 핵심은 키워드였어요. 예, 이제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많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들인데 그 블로그에 글을 쓴다고 사람들이 그냥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그쵸. 우리 네이버에 가면은 다들 뭐 하시나요? 검색. 네, 그 초록창에 검색을 해서 검색이라는 그 길을 통해서 어딘가로 다 연결이 되잖아요. 네. 어떤 콘텐츠로든지. 그래서 이제 그 키워드 글이란 키워드 쓰는 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길에 비유하더라고요. 내가 여기 있으면 사람들과 연결된 그 도로를 깐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키워드라는 걸 이제 잡아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키워드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키워드라는 게 열쇠 단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오게 하려면 내가 어떤 단어를 써야 될까? 뭐 그런 고민들을 좀 하면서 그런 블로그 강의 가면 컨설팅 가면 그런 얘기들을 집중적으로 해주세요. 왜냐하면 네이버 검색 엔진은 그냥 이렇게 알고리즘 이렇잖아요. 예, 맞아.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하죠. 나에게 아무나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꼭 특정 단어를 검색한 사람이 나의 콘텐츠를 이렇게 보여주게끔 그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키워드 잡는 글을 쓰는 방법들을 좀 알려주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썼어요.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계속 했던 게 새벽 기상 일지. 그러니까 뭘 써야 될지 모르니까 일지를 썼었잖아요. 예를 들어 과거에는 뭐 1월 1일 새벽 4시 오늘 잘 일어나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쓰는 거죠. 그리고 밑에 이제 본문을 썼는데 이제 사람들이 내 그 블로그에 들어오게 하려면 사람들이 1월 1일 몇 시 이런 검색을 하진 않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뭐 예를 들어 미라클 모닝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단어니까 그런 거를 이제 제목에 넣는 거죠. 미라클 모닝 어쩌고 저쩌고. 미라클 모닝 아침 알람 몇 시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목에다가 사람들이 검색할 만한 그 키워드를 넣고 이제 밑에 본문을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반복해서 써 나갔는데요. 그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앞전에 계속 했던 기록들을 키워드 글 제목 키워드라는 게 사실 제목에 들어가는 글이거든 단어거든요. 그래서 제목 쓰는 거에 조금 집중을 하고 또 하나 신경 썼던 게 본문도 과거에는 단순히 이제 내 일기장처럼 썼다면 조금 더 좀 업그레이드된 글을 썼으면 그러니까 남들이 읽어도 조금 도움될 만한 글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글쓰기에도 조금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로그 키우는 거에 핵심은 키워드 글쓰기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본문을 약간 더 사람들이 읽을 만하게 예, 정보성. 근데 정보성 글이라는 게 단순히 뭐 요새 체험단 많으니까 체험단에서 뭐 이거 이러고 사실말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나만이 쓸 수 있는 주관적인 네. 이게 명랑 무언가의 색이 들어간 글이 되는 거죠.
주관적, 그러니까 나만이 쓸 수 있는 글은 내 생각이거든요. 내 생각을 남이 똑같이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새벽에 왜 일어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어났는데 뭐 그런 얘기들을 계속 같이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입장에서 이런 시도가 좋더라, 이런 시도는 조금 힘들더라라는 것들을 그냥 매주 꾸준히 기록을 했고요. 이것도 사실 결국에는 키워드 글 써도 여기서 핵심이 꾸준함이에요. 꾸준한 글이시네요. 글. 네, 버리고 갈 수가 없는 게 저는 일주일에 이제 5일을 매일매일 포스팅을 했어요. 평일날. 그러면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이제 새벽 일기를 써요. 그럼 일주일 동안 이제 새벽에 일어나면서 내가 가졌던 감정들, 생각들, 사실들을 쭉 나열을 하고 뭐 예를 들어 화요일 날은 책 읽기, 독서 기록을 해요. 제가 당시에도 책 읽는 게 이렇게 습관이 안 되던 사람이라 이걸 약간 챌린지처럼 꾸준히 목표를 쌓아서 어떻게 해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책 읽기도 예를 들어 1월 1일 날 올해 저는 책 100권 읽을 겁니다라고 선포를 하고 일주일 단위로 몇 권 읽었습니다. 이번 주엔 이런 책을 읽었고 이렇게 읽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이번 주에는 애가 맨날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막 어떤 날은 이불 속에 숨어서도 읽고 어떤 날은 뭐 어떻게도 읽고 뭐 전자책으로도 읽고 운전하면서 읽고 막 이런 얘기들 쭉 다 썼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저와 똑같은 이제 엄마들의 입장에서 책 읽고 싶지만 시간이 안 나는 엄마들의 입장에서 아 이런 식으로도 읽을 수 있구나라는 그런 약간의 팁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럼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요일별로 그 꼭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전체 큰 카테고리 안에서는 약간 자기개발, 예, 자기개발 안에서 뭐 새벽기상은 약간 시간 관리의 그 카테고리도 되고요. 새벽기상, 영어 공부, 독서, 뭐 글쓰기 하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5개 꼭지를 매주 썼는데 이걸 한 3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진짜 고수네요, 고수. 이렇게 아니. 사실 꾸준한 게 제일 어렵잖아요. 맞아요. 아니 지속하는 그리고 게. 그거를 굉장히 카테고리식으로 하셨다는 게 저는 너무 놀라운데요. 근데 이게 그 앞에 3년 있잖아요. 아 이렇게 가치 없는 어떻게 보면 가치 없는 글이잖아요. 아무 글이나 일기 같았던 글이 그렇게 썼던 3년의 근육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꾸준히 키워드를 잡고 쓸 수 있는 그게 있었고요. 맞아요. 단순히 키워드가 좋아서 검색이 잘 돼서 많은 방문자나 네. 그게 잘 된 게 아니라 거기서 키워드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딱 필요해서 들어갔는데 컨텐츠의 질이나 꾸준함이나 뭔가 그 배울 점이 분명히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더 체류 보통 한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랬던 게 아닐까.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또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키워드를 잡아서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이웃으로 전환이 된다는 것은 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괜찮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웃으로 변환하는 게 진짜 그게 어려운 거고 그걸 그게 원하잖아요. 한 끗 차이인 거죠. 어, 그냥 네. 이게 정보성 그냥 그쵸. 아울렛이 되느냐 아니면 이게 이웃을 끌어서 내가 뭐 하나의 거의 브랜드를 만드느냐인데 그래서 지금 이웃이 몇 명이시죠? 10,000명은 넘었고요. 10,000명이 넘으셨어요 네. 지금. 인격이죠, 인격. 온라인상 10년 인격. 정도 하셨다고 그랬죠. 네, 10년 정도 10년 정도 거의 뭐 10,000명 엄청난 숫자죠. 그리고 뭐 진주 코치님도 네. 이렇게 되게 겸손하게 말씀하시지만 빨리 얘기하세요. 몇 명인지. 아 저는 저도 뭐 이렇게 히스토리를 얘기하자면 굉장히 오늘 시간 안에 우선 이웃 몇 지금 명인지 한 얘기해 주세요. 5,000명 정도 되긴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초반에 많이 저는 이제 블로그 한 지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되기까지 이 사실 숫자는 거의 초반 1, 2년에 쌓은 숫자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블로그를 제가 열심히 못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근육을 많이 쌓아놓은 상태가 아니라 블로그를 쓰면서 주변에 이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분들한테 정보를 받은 게 지금도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뭐 유튜브나 아니면 이제 여러 채널에서 이런 SNS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도 정말 하나도 모르는 거잖아요. 저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걸 꾸준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되는 거 아무도 없어서 블로그 강의를 들었었어요. 블로그 데이 원데이로 듣고 거기서 이렇게 커뮤니티가 이렇게 소그룹으로 짜지면 서로 으쌰으쌰 응원을 하면서 정말 되게 막
지금 보면 굉장히 손발이 오그라드는 그런 글들도 그래도 누군가 읽어주고 그렇죠. 응원해주고 또 응원해주고. 피드백해주고 그러면서 같이 초반에는 성장을 해 나갔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때 쌓아놓은 그때의 매일매일 썼던 그 기록의 힘, 시간의 힘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초반에 좀 쌓아놨던 아까도 모험가님도 3년의 그 근육을 쌓아놓으신 것처럼 저도 초반 1, 2년에 쌓아놨던 기록들이 지금 발하고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전략적인 방법도 저도 그때 당시에는 막 알려주셨는데 저는 적용을 막 아주 썩 잘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알려줬던 방법들은 내 타겟이 될 만한 그 카페나 커뮤니티에서 그런 분들과 이제 소통을 하는 거 조금 더 이제 그 전략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분들을 막 이제 팔로우를 먼저 해라 이제 이런 네. 얘기도 했는데 이제 모험가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정말 지속 가능하게 나답게 할 수 있는 게 나중에는 그 생각이 들잖아요. 어떻게 네. 좀 내가 더 즐겁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리얼한 진성 고객과의 소통? 정말 나와 결이 맞고 마음이 맞고 그렇지 않더라도 뭔가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과 소통을 많이 하면서 더 단단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관계로 발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더 빠르게 드네요. 더 많이 이웃을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나중에 이제 내가 더 즐기는 방향으로 내가 진짜 소통하고 싶은 사람들하고 정도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내가 이제 블로그 막 매일 사실 쓰다 보면 지치잖아요. 그리고 우선순위에서 가끔은 이제 다른 우리 삶의 전반이 이제 여러 가지 엄마다 보니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블로그를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리세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한 3년 정도 됐을 때 블로그를 좀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 블로그를 내가 왜 하는가라는 현타의 순간들이 분명히 왔었거든요. 하다 보면 그런 순간이 그럼요. 오잖아요. 직장도 3년, 6년, 9년 주기로 계속 내가 왜 계속 이 회사를 다녀야 되느냐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시점에 저는 사실 막 양적으로 글을 많이 쓰기보다는 좀 더 내가 정돈된 글을 쓰고 싶다? 그런 욕구를 좀 발견을 했었죠. 근데 또 그렇게 글을 잘 써야겠다는 뭔가가 생각이 들면 또 더 쓰기가 맞아요. 어려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막 어느 순간 제 글이나 피드가 막 매거진 같다라는 이런 피드백을 듣는 맞아요. 순간부터 너무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되지 않은 글을 쓰면 못 올리겠는 알 거예요.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못 썼어요. 그래서 썼는데 저장만 해놓고 못 올리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미 시적절하지 않아. 맞아요. 그래서 막 저장글만 막 수십 개 되는 거. 그래서 오히려 너무 그런 잘 쓰고 정돈되고 막 연재된 글을 잘 쓰시면 너무나 좋은데 저 같은 경우 거기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그냥 또 빨리빨리 쓰는 인스타로 약간 조금 더 비중을 높인 케이스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은 텍스트로 나를 좀 잘 딜리버리 할 수 있는 건 확실히 블로그다. 그래서 이제 좀 균형감 있게 가져가려고 하는 생각을 다짐을 갑자기 여기서 되게 좋은 말씀이세요. 그렇게 하네요. 그 SNS는 정말 글이 시적절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성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묵혀놓는 그런 글이 아니 묵은지 묵은지 같은 글을 쓰는 곳이 아닌 것 같아요. 그지 않아요? 그게 묵힌다고 글이 잘 맞아. 써지지 않아요. 그게 더 그냥 좋아지지 냈으면 않아요. 되는데. 맞아요. 그냥 내면 되는데 그게 이게 저의 시행착오. 제가 1년 동안 맨날 느낀 거는 그냥 발행할 걸 그런 맞아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게 뭐 오피셜하게 어디 기고하는 글이 아니잖아요. 내 공간이니까 맞아요. 네. 조금 그런 거에서 자유로워도 되지 않을까. 제가 한번 겪어보고 나니까 이제는 네. 좀 그거는 이제 블로그가 조금 커졌을 때의 이야기 같아요. 조금 커지면은 맞아요. 이제 내가 나의 눈도 높아지고 더 그쵸, 잘해내고 싶은 마음, 맞아요. 아니면 이제 이웃들이 많아지니까 날 지켜보는 눈이 많으니까 좀 더 잘해야 될 그렇죠. 것 같은 마음들이고요. 초반에는 사실 그냥 열심히 쓰는 사실 사실 저도 되게 열심히 꾸준히 키워드 글을 썼던 그 3년의 시간이 지금 생각하면 제 블로그 인생에 제일 찬란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네. 찬란했어요. 네. 그 맞아. 1, 2년 어떻게 보면 되게 신나게 네. 막 소통하고 네, 글 맞아요. 쓰고 근데
그때가 네. 시기가 또 블로그를 많이 할 때였어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블로그에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이 그때 나와서 저는 그 그때군요. 이전에 한 2, 3년을 계속 그걸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렇죠. 제가 미라클 모닝보다 먼저 글을 써서 와, 책을 내셨어야 네, 되나? 근데 역주행 그 시점이 그러니까 되게 잘 맞았던 게 저는 그 앞에 써놓은 글이 있었기 때문에 증명이 미라클 되죠. 모닝이라는 책이 나왔을 때 그 키워드와 함께 유입이 돼서 들어왔는데 이 사람 뭐야 되게 오랫동안 옛날부터 했잖아. 했네. 그러면서 이제 머물게 된 케이스고 그래서 그때 꾸준히 제 블로그 성장했을 시기는 글을 막 잘 썼던 시기는 아니었어요. 그쵸. 네, 근데 꾸준히 이제 발행하던데. 네, 발행하면서 키워드 제목을 잡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뭔가 통로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꾸준히 저의 그냥 맞아요. 솔직한 이야기를 계속 썼던. 그러니까 제가 뭐 당시에는 새벽 4시에 일어나겠습니다 말은 했지만 실제로 그 새벽 시간 평균을 보면 5시에서 5시 반에 일어났더라고요. 어떤 날은 4시에도 일어나고 어떤 날은 7시에도 일어나고 요 평균치를 내면은 5시 내외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나는 잘한 날도 쓰고 못한 날도 쓰고 그런 솔직함들이 되게 많이 어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블로그는 책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비정제된 글들 속에서 약간의 정보, 그냥 그 스토리 안에 정보가 녹아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제일 사람들에게 많이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 그럼요. 같아요. 그래서 잘 써야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솔직하게 써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꾸준히 쓰시는 게 제일 맞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모험가님이 이제 지난 그거부터 해서 계속 강조하시는 게 꾸준이란 단어가 지금 한 그런가요? 이번 많이 나와요. 15분 10개 안에도 한 나와요. 10번 이상 나왔던 것 정말요? 같은데요. 그래서 중요한 건 진짜 꾸준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잘 쓰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혀 꾸준히가 못했잖아요. 네, 꾸준히 맞아요. 저장만 해놨잖아요. 그래서 진짜 꾸준히 정말 비정제된 글이라도 네. 필터 좀 오타 좀 있어도 맞아요. 일단 발행을 네. 하면서 수정해 그게 나가는 너무 중요해요. 그게 저도 1년 동안의 큰 그럼요. 아쉬움과 네. 이게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한 게 나는 봐줄 사람이 없다, 이웃이 없다. 맞아요. 그 얘기도 아까 커뮤니티 그럼 얘기에서도 재미없잖아요, 사실은. 재미가 없고 맞아요. 내가 언제까지 동력도 이렇게 안 계속 생기고. 쓰고 있나. 근데 네. 그런 거를 그러면 어떻게 좀 하면 저는 좋을까요? 그래서 초반에 커뮤니티 활동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블로그 처음 하시면 커뮤니티 나랑 결이 맞는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한번 찾아보셔라. 근데 아까 진주 코치님 말씀하셨던 그런 접근이랑은 약간 달라요. 그 어떤 이제 블로그 키우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들은 이제 접근은 똑같아요. 나랑 결이 맞는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나랑 또 이제 그냥 무조건 숫자를 늘려라라고 무조건 얘기하세요. 숫자를 양적으로. 늘려라. 이웃을 예를- 늘려라. 예를 들면 하루에 뭐 50명씩 맞아. 100명씩 가서 이웃 추가해라. 서로 이웃 추가해라. 그리고 가서 하트 열심히 눌러라. 그래, 맞아. 네, 그렇게 하면 분명 양적 성장은 가져올 수 있는데 그거를 매일매일 약간 숙제처럼 시킨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일단은 일이 되면 사람이 하기 싫잖아요. 진정성, 네, 부담과, 진정성도 네. 있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제 나의 노출량을 늘리는 건데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왔을 때 컨텐츠가 하나도 없어. 내가 매력 있는 볼 게 사람이 없어. 아니면 이런. 네, 한 번 왔다가 다시는 안 오거든요. 예, 그게 다시는 더 안 무서운 와요. 거예요. 제 방문하지 못 찾는 않는단 것보다 더 말이에요. 무서운 네. 거예요. 우리가 내가 중요한 다시 돈이 안 거는 들어간다 이런 거야. 예, 신규 유입도 잡지만 이제 한 번 들어온 고객들이 넌 절대 나의 매력에서 빠져나갈 수 없어 하면서 계속 붙들어주는 글이 올가미 필요한데 같은 그럼요. 네, 그런 게 필요한데 약간 기술적으로만 접근하면은 맞아요. 위험해요. 그래서 저도 커뮤니티를 추천을 드리는데 그건 어떤 의미에서냐면 그 커뮤니티에 가면 나랑 결이 맞는 사람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중에서도 나랑 잘 맞는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에게 직접 가서 내가 먼저 말 걸고 소통을 시작하면 내가 진짜 처음 우리 블로그 열면 방문자 0, 이웃수 0. 그랬죠. 저 처음에 지금도 기록에
방문자 10, 3, 7, 10 요 그래프를 캡처해놓으셨나요? 캡처해가지고 소중하네요. 저 10명 들어왔어요. 아, 너무 신나가지고 와. 썼던 글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커뮤니티에서 내가 활동을 꾸준히 하면 사람들이 이 사람 뭐지? 하고 신기해서 이제 내 블로그까지 넘어오거든요. 그렇게 넘어오신 분들이 내 블로그에 체류하시면서 진짜 이웃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래서- 또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 커뮤니티라는 게 그럼 네. 어떤 거를 정리? 그때 저는 카페였어요. 그러니까 카페.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의 큰 틀 안에 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은 뭐 인스타나 다른 SNS가 있잖아요. 그런 SNS를 해가지고 블로그로 전혀 다른 채널로 데리고 오기는 조금 어렵고요. 근데 네이버 안에서 카페랑 블로그는 서로 약간 연결돼 있는 시스템이기 맞아요. 때문에 잘 사람들이 블로그도 갖다 카페도 갖다 넘나들어요. 맞아요. 예를 들어 카페에 보면은 내 닉네임 누르면 블로그 보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약간 우리 옛날에 싸이 파도 타기 1촌 맞아요, 파도 타기 맞아요. 하듯이 파도 타기에서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처음 네가 만약에 SNS를 나중에 어떠한 일로서 활용하고 싶으면 블로그를 먼저 시작하고 뭐라도 일단 쓰면서 그 근육을 키우고 혼자 하면 지치고 재미가 없다. 아무도 너의 글에 반응을 해주지 않으면 지치고 재미없으니까 카페 어디든 뭐 찾아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좀 활동을 해라. 네. 활동을 하면은 이 두 개가 믹스돼가지고 시너지가 난다. 맞아요. 블로그가 점점 큰다. 이거는 제 방법이기도 해요. 맞아요. 제가 예전에 블로그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그렇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 모건님이 하신 말씀도 그렇고 저도 그 안에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게 이거를 그러니까 한 번 그냥 반짝이 아니라 계속 꾸준하게 지속 맞아요. 가능하게 또 지치지 않게 하지만 또 진정성 있는 소통을 네.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결국엔 오래 가고 되게 나다운 네, 맞아요. 어떤 그 SNS로 자리 잡는 게 아닐까 또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10년 정도 블로그를 했는데 10년 동안 지금까지 쭉 같이 그 사이에 이제 만난 이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찐친이 됐죠. 지금까지도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 많죠. 계세요. 아, 네,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의 드나든 하다가 속에서 그만두고. 보통 1, 2개월 반짝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많고요. 정말 이제 그런 많아요. 교육 받으면 네, 아. 교육 받으면 그걸 끌어올리는 돈값을 거예요.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매일 하시다가 사라지시는. 일일 하고 네. 근데 네. 지친 거거든요. 맞아요. 결국 그죠? 그게 아니면 1년 더 이상 동안- 쓸 글이 없는 거. 맞아요. 아니 네. 뭔가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어떤 뭐 뭔가 사라지시는 네. 그럼 뭔가 이렇게 동력이- 계속 하고 싶지 않다. 그런 동력도 되게 중요하죠. 네. 내가 이렇게 계속 하고 싶지 않다. 그럼 저희 어떤 3, 4년 우리는 한 거 괜찮은 거 대단한 거 당연하죠. 완전. 잠깐 쉬다가도 네. 다시 돌아갔잖아요. 계속. 그렇죠. 저도 막 일주일 안 쓰고 막 이런 지금도 바로 그래요. 일주일은 나 이번에 한 달만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블로그는 저는 정말 지금 뭐 인스타그램이고 뭐 워낙 영상 시대지만 블로그만의 장점이 진짜 큰 것 같아요. 어쨌든 네이버라는 맞아요. 것은 우리나라 안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네, 엔진이잖아요. 차분히 생각을 정리하고 뽑아낼 수 있는 블로그만한 게 없는 거 대하는 게 다르고 써지는 글이 또 다르고 맞아요. 길게 써도 괜찮고 네. 어. 그리고 또 블로그는 저는 좋은 게 항상 그 링크 같은 거를 걸 수 그쵸. 있잖아요. 인스타그램 네. 그런 게 안 되잖아요. 아카이빙이 되죠. 네, 아카이빙이 돼서 내가 뭔가를 상대한테 공유할 수 있는 그 폭이 맞아요. 되게 넓어져요. 네. 영상을 넣을 수도 있고 링크만 그쵸. 넣으면 되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블로그는 저는 계속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갑자기 블로그에 대한 의지가 갑자기 의지가, 다시 솟네요. 네, 우리 갑자기 블로그 예찬으로. 예찬론에 텍스트의 도구는 사실 되게 굉장히 맞아 브런치도 있고 되게 많은데 많은데. 그래도 그 어떤 검색에 어떻게 보면 네, 초반을 다지는 거는 브런치는 또 약간 네. 제약이 있잖아요. 또 그 맞아요. 합격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잠깐 그 허들이 좀 있어서 그리고 또 브런치는 뭔가 글을 더 정제해서 잘 써야 될 것 네, 같아요. 느낌이. 맞아요. 아 지금 내가 블로그를 너무 브런치를 해야 되지 아, 않았었구나. 그러신 거 아닌 건지 모르겠네요. 아, 오늘 이 뭔가 새로운 브런치에 발견을 했네요, 쓰셔야 대화하면서. 될 것 같네요. 네 브런치로 가든 아니면 블로그를 네. 좀 더 이렇게 재밌게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블로그 키우는 거는 이렇게 얘기하고 또 다음 3부에서 네. 또 만나 뵙겠어요. 그때는 이제 3번은 어떤 이야기를? 인스타그램 아, 얘기를 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